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67만원이고요. 해서 플러스 13만원입니다. 8월달은 그나마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천만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장중에 이제 오늘 화요일이라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봤거든요. 장중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들을 좀 두서없지만 있는 그대로 쭉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꼭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냥 할 말 다 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방송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제가 표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종목을 뭐 매매를 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거 조심하느라고 이제 주로 이제 좀 꼭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미증시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난밤에 미증시가 혼조세였습니다. 지금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왜냐면 물가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그때 9.3이었나 하여튼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라는 우려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가 많이 밀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조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일단 국제유가가 지난달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WTI가 9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전에는 뭐 115달러, 120달러 가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된다면 물가가 약간 내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곡물 관련한 부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선적해서 지금 공급하는 걸로 지금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곡물 가격 안정, 국제유가 안정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는 좋게 나올 거고 당연히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느냐 아니냐 요게 이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이번에는 금리를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올리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빅 스텝 정도로 올린다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호재로 반영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악재가 거의 다 해소됐다 이 부분은 맞는데 일단 문제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지금 나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반응될 것이냐. 그러니까 악재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눌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럼 연준에서 이번에는 이제 빅스텝 정도 이렇게 하면 시장이 호재로 작용해서 약간 위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시장에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항상 미증시 상황을 보고 미증시 상황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지난번에 미증시가 어땠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미증시가 혼조세였으니까 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받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플러스 0.3 정도. 이게 상승폭이 싹 줄었다가 다시 또 커졌다가 이렇게 지금 약간 상승하는 쪽으로 오늘 계속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 가지고 국내 증시 보시면 약간 눌렸다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선물 지수가 좀 괜찮게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들어올리다가 그다음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매도하면서 이제 쭉 밀렸고요. 밀렸다가
그다음 여기서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해갖고 상당히 많이 들어올렸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쭉 눌렀다가 다시 들어올려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0.34 많지는 않지만 시장이 그 눌렸던 걸 꼬리를 달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가진 것들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HK 노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 어제 100만원 더 잡아갖고 200만원, 엑세스바이오 100만원, 그 다음에 고려제강 100만원, 대충 요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먼저 고려제강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참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실적 좋고 탄탄한 회사는 보기 드물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되돌아왔다, 이런 의미고 계속 횡보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끌어올리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회사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리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잡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 100만원 잡아가지고 이건 그냥 장기적으로 그 묻어놔버린다는 마음으로 그냥 이 좋은 종목을 안 잡으면 왠지 좀 허전해서 그래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길게 보는 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자, 이런 의미로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횡보하는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 언젠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이 예상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2분기 때 예상 실적이 그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 부채 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모든 면에서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기념물 하나 간직하자, 이런 의미로 세력들이 안 끌어올리니까 좀 지루하긴 한데 기념으로 100만원 정도는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관계없이. 오늘도 약간 눌렸다가 그 마지막에 들어올렸어요.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이걸 또 이게 눌러가지고 쭉 빼가 하락시켰다가 그 다음 다시 들어올려갖고 50원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쭉 빠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코스닥 분봉 차트 보시면 쭉 내려갔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저강도 보시면 쭉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시장 흐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 제가 어제 휴마시스를 100만원 더 잡았는데 오늘 그나마 좀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수익 나온 부분은 휴마시스에서 수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4.5% 정도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확진자가 15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진자가 계속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방송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계속 뭐라 그러느냐면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15만 명 그 10만 명 계속 나오다가 월요일날 5만 명대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15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발표는 15만 명보다 더 나오게 되는 게 그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와가지고 진단키트 검사를 못하고 뭐 이래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확진자는 계속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주는 몰라도 다음 주쯤 가면 20만 명 이상 한 30만 명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왜냐면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봉쇄 조치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도 보면 제가 이제 편의점 그 야간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크 안 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 들어서 마음대로 그 마스크 풀고 먹고 있고 전혀 이게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걸려도 뭐 그냥 감기약 먹고 말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진단키트 검사해갖고 양성 나와도 그냥 뭐 그냥
그대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는 확진자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왜 그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다른 쪽보다 SD 바이오센스라든가 뭐 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 보면 지금 못 올라가고 밑에 있는데 휴만시스만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만시스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셀트리온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국방부인가 거기에 갖고 지금 1년치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 공급 계약을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공급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분기별로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 짐작을 하는 거고요. 안 나왔으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공시 나왔는데, 정정 공시 나왔는데, 조달청에 공급하는 물량을 좀 더 증가시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도 공급하고 있구나, 이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진단키트는 반드시 쓰인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제 100만원 더 잡았고요. 아직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마시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인데 오늘 이 엑세스바이오가 휴마시스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휴마시스가 분봉으로 보시면 강하게 밀어올려가지고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몇 번 했는데요. 이때마다 엑세스바이오가 뒤로 자꾸 빠졌어요. 자꾸 뒤로 내려가 버리니까 2.82%나 지금 하락해 버렸습니다. 뒤로 내려가니까 휴마시스 땡겨 올리려다 따라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가 오늘 휴마시스를 좀 끌어당기는,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좀 보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엑세스 바이오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는 미국에다 공급하는 미국이 주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엑세스바이오는 원숭이 도창 진단 키트도 지금 개발됐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작년 2분기 때 실적이 급락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지금. 작년 2분기 때 엄청나게 영업 적자가 나왔던가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1분기 때 억수로 좋았는데 2분기 때 확 꺾여가지고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원래도 1분기 때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춰보자면 2분기 때 확 꺾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작년 2분기 때는 특이했습니다. 공급하는 측하고의 어떤 약간의 분쟁성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적이 몰려가지고 되게 작게 나온 거고, 제가 봤을 때 원래 2분기는 뭐 1분기보다는 작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뭐 적자 보는 정도로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실적이 안 좋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매도가 나와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엑세스바이오도 지금 저는 이제 실적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입장이라서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요. 이런 추세로 가자면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가을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당겨져 가지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을쯤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 추워질 때 되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올가을쯤에 확진자 급증하는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도 100만원 그대로 보유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 현재 보유 중인 상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는 그금 570만원이나 가지고 있는 HK 이노엔입니다. 오늘 1.15%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이 움직임이 상당히 작습니다. 보통 이 봉 보시면 하루에 한 2% 정도 이내입니다. 1%에서 2%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 상승했죠. 이것도 아침에 보시면 아침에 쭉 눌렀다가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쭉 눌렀다가 한 1.3% 정도인가 하락했다가 이걸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려가고 플러스 1%로 올라가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시간에서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좋게 보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오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고요. 바이오에
그 종목들 중에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HLB 이러면은 지금 49,800원짜리 종목인데요. 이 종목 실적 보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무슨 이 신약 어쩌고 저쩌고 있고 부채비율 유보율도 지금 별로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신약 하나 개발해 갖고 이게 임상 3상 통과해 보면 대박 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5만 원 정도 갑니다. 이 종목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은 실적이 좋아요. 실제로 보면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나오는데 이건 가격이 지금 90만 원 합니다. 이 종목 하나가.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도 보시면 실적이 상당히 좋죠. 21만 원 합니다. 근데 HK 이노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가격이 43,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실적이면 적자도 아니고 뭐 부채비율 유보율도 보시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견조한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 쪽 그 백신 연구하고 있는 부분 하고 그다음 천연두 백신 가지고 있다는 거 급하면 천연두 백신을 또 접종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가지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약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컨디션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그래서 컨디션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게시판에 글 많이 올라오던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 전망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 꽤 전망이 있어 보이고 다른 것보다 제가 집중하는 거는 원숭이 두창이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가 조금 잠잠해서 그렇지.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 원숭이 두창으로 사망한 사람이 7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7명 정도 나올 정도면 그 확진자는 한 3만 명대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원숭이 두창 뭐 백신 뭐 개발 이런 쪽에 나온다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견조한 회사라는 그걸 전제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급등하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1%씩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그냥 견조하게 이 자리만 지켜주면 시간이 지나서 그 원숭이 두창 백신 개발 쪽이나 다른 어떤 그런 호재성 뉴스가 터졌을 때 급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간 이 승부를 거는 종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움직임은 작지만 밑으로 안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570만 원이면 제 투자금의 반 이상입니다. 이걸 걸어놓은 거는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계속 가다 보면 이게 호재성 재료가 맞아졌을 때 급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매도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지금 누르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확실히 나타난다면 공매도도 손절해야만 할 겁니다. 아마 그런 힘으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무엇보다도 이게 공모 가격보다 지금 너무 낮다는 겁니다. 지금 첫날 상장할 때 66,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4만원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지금 저렴한 가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바닥권이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좋았던 건 뭐냐면 게시판에 계속 글 올라온 게 뭐냐면 8월 9일이 이제 1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나눠줬던 그 물량이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물량이 출회돼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6만원대에 받은 물량을 43,000원에 던질 만큼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직원 같으면 회사가 탄탄해 보이잖아요. 그런 이런 상황인데 그걸 6만원에 받았는 물량을 4만원에 손실 보고 6만원에 받았고 4만원에 팔면 엄청난 손실이죠. 손실 보고 던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굳이 이걸 이 가격대에 던지기, 물론 올라가서 한 7만원 정도 이 정도 가면 이제 본전 왔다 그러고 뭐 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안 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익 보고 팔려 그러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오늘 매도 물량 나올 줄 알고 사람들이 게시판에 어저께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보호예수 물량 풀린다고 막 그림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역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보호예수 풀려갖고 매도 물량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버렸으니까 그 약재가 아닌 게 돼버렸죠. 그럼 그동안 그거 무서워갖고 계속 눌렸는데 악재가 해소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도 아마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아침 눌릴 때 이건 뭐
이 상황에서 던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 팔면 사람들 생각에 물량 안 나오네 그렇게 생각 들면 매수가 들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44,000원 위에서 끝났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43,950원 50원 뭐죠? 시간에 거래서 지금 44,000원 돌파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44,050원, 44,000원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그나마 44,000원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은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뭐 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매매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가진 종목이 다 좋다고 생각되는데 팔 이유가 없다가 됩니다. 옛날 같으면 보고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 보이면은 그거 살라고 이제 가지고 있던 거 던지고 막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이 괜찮으면 적게 먹더라도 남들 거 따라가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그 제가 가진 종목에 만족하면서 적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죠. 하루에 뭐 10만 원씩 벌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 마치고요. 그다음 오늘 특징적인 그 특징주 부분입니다. 제가 봤던 부분입니다.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요거 나름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일단 첫 번째로 화성밸브입니다. 이 종목 오늘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이 화성밸브 그다음 뉴보텍 요런 종목, 뭐 대동스틸, 한국주철관, 요게 화성밸브 요게 저겁니다. 상수도 그 뉴스 터졌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이 뉴스는 유효할 겁니다. 아마 이때입니다. 어디가 붙노? 잘못 눌렀습니다. 이때 올라갔을 때 서울시에서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다 교체하겠다는 뉴스 나왔을 때 이때 화성밸브가 대장, 그 다음에 뉴보텍 움직였죠. 그리고 저는 한국주철관을 좋게 봤는데 얘는 좀 약했고요.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성밸브가 급등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올랐는지 이유를 그냥 이거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수도권에 지금 폭우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도 심각한 것 같아요. YTN 뉴스에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엄청나게 막 지하로 물 내려가고 하는 거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쪼록 좀 피해가 작았으면 싶은데 이 폭우가 쏟아져 갖고 피해가 생기니까 이 피해 복구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물이 잠기니까 그러면 이제 배수 시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배수장을 더 늘린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밸브 이런 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수도 침수되고 막 이러면 이제 그것도 뭐 갈관 이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폭우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게 뭐 물론 오늘 저녁에도 폭우가 온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발생한 어떤 천재지변성인데 이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배수 시설을 용량을 훨씬 늘리고 뭐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금 하루 80mm 정도 시간당 강우 80mm 정도를 대비해 가지고 이 배수 시설 같은 게 이런 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근데 지난밤에는 거의 뭐 그보다 한 2배 이상 더 많이 왔죠. 순간적으로 한 200~300mm 내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빠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움직였다 이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인스니엔티 뭐 코엔텍 갭으로 떴다가 눌렸죠. 요건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종목들입니다. 요것도 아마 해석을 굳이 하자면 홍수가 나가지고 뭐 가재도구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막 떠내려와갖고 뒤죽박죽 섞였죠. 그럼 이 수많은 폐기물들을 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 처리하려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갭으로 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지속적으로 계속 폐기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 그거 가지고 계속 올라갈 건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갭으로 떠갖고 눌린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른 거는 뭐 이거 한국정보통신인가 이거하고 이루온하고 이게 이루온이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애플페이가 뭐 사용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삼성페이처럼 애플에서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해서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왜 관련주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쪽은 옛날 같으면 뭐 500만 원 가지고 제가 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막 따라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투자금이 거의 한 960만 원 정도 되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정 뭐 사고 싶은 게 생기면 그 HK노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한 100만 원 줄여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가지고 있는 것 팔고 옮겨 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느긋하게 이제 지켜보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뭐 그 끌어올리긴 했는데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이거도.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움직였던 것 중에 이 부분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이 그 미중 간의 갈등, 중국에서 지금 대만 포위에서 훈련하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끌어올렸고 얘가 움직이니까 이제 유니온도 움직였고 티플렉스라는 이 종목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제 제가 그 팔고 휴마시스로 갈아탔는데 뭐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마시스가 한 5% 올랐기 때문에 제가 어제 티플렉스 팔고 휴마시스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휴마시스가 4.49% 올랐으니까 티플렉스가 3.2% 하니까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오르고 나서 지금 시간에서도 약간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가에 15만 주 매수 잔량 쫙 걸어놓고 이렇게 탁 해놓고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당겨 올리면 사람들이 이 무슨 호재가 있는가 보다 싶어 막 따라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티플렉스는 좋게 봤는데 어제 팔아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건 그 미중 간의 갈등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이 종목 자체가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잡았다가 여기서 한번 이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갭 떠가지고 미중 갈등으로 해서 히토리로 움직여 버리니까 흐름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다시 잡지 않은 것도 오늘 올라간 게 그냥 단순하게 실적으로 올라갔으면 들어갈만 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에서 뒤로 밀리고 있죠.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이 만약에 얘가 내려가 버리면 티플렉스는 그 얼떨결에도 따라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미중 갈등 히토리로 해서 움직이는 그 부분으로 인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들어가더라도 그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움직였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포스코 엠텍인데요. 이 종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도 히토리로 분류를 하는데 이 종목은 어저께부터 계속 괜찮아 보입니다. 왜 괜찮아 보이냐면 여기서 올라갈 때 이날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이게 8월 2일 날인데요. 갭으로 떴죠. 이날 뉴스가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뭔가에 투자한다는 뉴스 나오고 나서 얘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얘는 히토리로 따라 움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움직임이 얘가 조금 다르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어디 있죠? 이미 있구나. 붙여놔야 되겠다. 이게 포항제철 쪽에서 뭔가 뉴스 나오고 나서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이 더 적합했던 것 같고요. 그 뉴스에 이 올라간 이날입니다. 이날 뉴스 찾아보면 나올 건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날 올라갈 때 포스코 케미칼 올라가고 포스코 엠텍이 같이 따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움직였죠. 이 날짜 확실히 맞는가 한번 볼게요. 8월 2일이죠. 이건 7월 28일인데 8월 2일이면 얘가 먼저 움직이고 뒤에 따라가는 좌우지가 뭐 그 뉴스로 인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는 히토류 쪽으로 해서 묶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앞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좀 힘겹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좀 정리되고 나면 한번 위로 강하게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매물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것도 그 제가 가진 종목들은 올라가서 이익 실현을 하면 일부 들어가 보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티플렉스보다 오히려 얘가 더 좋아 보여요. 지금 느낌에. 티플렉스는 그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그
일단은 이제 예, 있죠. 그 얘는 움직이는 거 보면 그 뭐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종목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그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 포스코임텍 얘는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뭐 특별한 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종목을 다 찾아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진 요 종목도 지금 조금 느낌이 올라가는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이 우진은 오늘 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그 마지막에 들어올렸죠. 이게 그 원전 테마 쪽에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원전 관련주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한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할게요. 원전 관련주 보시면 삼성엠텍은 이때 한번 그 얼떨결에 대장 비슷하게 됐는데 얘는 아닌 것 같고요. 한신기계가 먼저 대장인데 얘도 한번 여기서 해먹어 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매집해갖고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움직였던 게 이제 오르비텍 같은 이런 종목 지금 들썩들썩 거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우진인데요. 그 이 종목은 이건 그 어디까지 개인적인 견해인데 원전 테마 쪽으로도 지금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방사능 계측기 뭐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자포리자인가 뭐 그 돈바스 지역 약간 왼쪽 편 아래쪽에 거기 지역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포리자 지역인가 거기서 그 거기 원전이 가장 많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된 지역이 자포리자 지역. 체르노빌은 그 우크라이나의 저 북쪽 부분에 있는 그 옛날에 원전 그 사고 났던 거기고요. 지금 아래쪽에 자포리자 지역에 그 뭐 누군가가 공격을 했어요. 거기에 공격해갖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한 명 죽고 감시 센서가 뭐 네 군데인가 세 군데가 파괴되고 막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보고 그 원전 그렇게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걸 공격하고 있다 했고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지금 그 폭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동부 지역에 대한 어떤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불리한 쪽에서 거기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원전 공격 위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살짝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건 그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지금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밑에서 밀어 올리는 느낌이고 원전 테마가 또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 대충 요런 느낌. 그래서 요건 이제 어디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저기 있죠. 지금 제가 종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지금 풀 배팅 해놔서. 근데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 제가 가진 종목이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면 요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 우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엠텍 같은 요런 종목들은 한 번쯤 들어가 볼까 요런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매물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HN 한국사이버 뭐 이 종목은 실적 괜찮게 나와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의 이유를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이제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쪽에 거의 대장격인 종목으로 봅니다. 그동안 계속 눌렸는데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2차전지는 꾸준하게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테마는 꽤 전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T플렉스도 이게 사실은 2차전지 관련주인데 얘는 조금 그 이상하게 얽혀가지고 히토리하고 뭐 이런 데 얽혀가지고 지금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서없이 그냥 제가 시장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막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지루해 하실까봐 제가 이제 줄여서 말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의견 주시면 반영해가지고 다음 방송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제가 못 봤던 부분들에 대한 보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빠져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게시판
네이버 게시판에 자꾸 이제 들어가서 보는 이유가 네이버 게시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걸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HK 이노엔 이런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보호예수 물량 풀린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매도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빠지고 이럴 때 그 영향으로 빠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오늘 다시 들어올린 거는 그 매도 물량이 실제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안 나오면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사야 되겠죠. 던졌는데 안 빠지면 밑에서 잡으려고 다 던지죠. 이 종목을 최근에 이 44,000원 이 부근에서 던진 사람은 그냥 팔고 가려고 그냥 손절하고 간 게 아니고, 그 보호예수 물량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나올 때 쭉 빠지면 밑에서 사게 잡으려고 파는 겁니다.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게 잡으려고 팔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내려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오면은 잡겠다. 4만원 깨지면 보자 그러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4만원까지는 아니라 한 이 정도, 41,000원. 이 정도 내려오면 잡아야지. 그러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안 내려오는 거죠.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은. 오히려. 올라가면 이제 팔았던 사람들이 당했다 이러고 이제 다시 매수가 들어갔고 거꾸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체로 보면 급등하는 종목 보면 바로 쭉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눌렀다가 그 다음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르면서 손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올라가 버리면 그 팔았다가 다시 급하게 매수하면서 급등해 버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그 급등하기 전에 눌렀다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KPF 이 종목 급등할 때도 그날 여기서부터 게시판에 뭐 전환사채 물량 나온다는 글이 계속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정작 그날 그 물량 나온다는 그날 분봉상으로 눌렀다가 튀어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5분봉인데 다 안 나오는구나. 이날 올라갈 때요. 이 부분이거든요. 아침에 한 3, 4% 떴다가 쭉 눌러가지고 계속 눌렀다가 그 다음 확 당겨갖고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매수 수하기 좋은 거는 어떤 악재성 뉴스가 막 퍼져가지고 내려온다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그게 실제 악재가 아니라면 기회를 노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내일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44,00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팔아갖고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해지게 되겠죠. 그럼 확 따라 들어오면 그 힘으로 그냥 위로 탁 튀어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은 하루에 1, 2%밖에 안 움직이니까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팔고 다시 사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은 1%밖에 그 수익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10%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한 달 지나면 10%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느긋하게 보시려면 이런 종목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